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열띤 애국시민 대표자회에서 다시 한번 수차 거절하시는 것을 만장일치로 재초대했고, 그 이후에 정부를 누비면서 종북조사파 체결과 3년 내 자유통일 완성을 목표로 1천만 서명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 성공을 눈앞에 두고 지난 8.15 국민대회를 통해서 또 국민의장으로 재초대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15는 우리 당군일에 가장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애국 국민이 모인 국민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었습니다. 그러면 국민혁명의장이시며 전국 시민단체 총대표이신 정광훈 의장님께 대회사를 청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생명을 걸고 3년 전에 광화문 애국운동을 주도해 주신 우리 여기 동지 또 어르신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에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의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인가 김일성과 살 것인가, 한번 선택해보라.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체제에 살 것인가, 한번 선택해보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와 같은 세상에 살래,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그리고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그리고 종교는 주사파 종교에서 살 것인가, 한번 선택을 해보라.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그때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반대로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세울 때 강렬하게 저항했던 남로당의 박헌영 세력들과 그들의 찌꺼기들과 북한에서 날아온 주사파 찌꺼기들이 이것들이 합쳐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다시 북한의 연방제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장 마지막으로 앞장선 놈이 문재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의 세력에 대하여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차 전쟁은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전쟁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 건국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6.25입니다. 6.25 1949년 6월 30일 날 1차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치슨 국무장관이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남한을 하는 선을 일본 홋카이도로부터 대만으로 거쳐서 필리핀으로 정했다. 이것은 곧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한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을 했습니다. 우리는 2차 전쟁에서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안 오겠다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2차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We gained victory in a war that we could not win. 그리고 지금 일어난 전쟁이 In this battle right now, 3차 전쟁입니다. it is our third battle. 자, 이제 건국 후 이후에까지 And all the way after till 북한은 남한을 먹기 위해서 the founding of our nation, 80년 동안 계속하여 무장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North Korea let them rise for 80 years. 대구 폭동, Just like Daegu 영천 riot, 폭동, Yeongcheon riot, 구미 폭동, Gumi riot, 상주 폭동, Sangju riot, 대전 폭동, and Daeju. 이어서 제주도 4.3 무장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And Daejeon and Jeju April 30th, 그리고 여수 반란 사건, and Yeosun riot. 심지어 근래에 와서는 광주 사태까지 And in the contemporary history, the 많은 Yeosun 사람들이 riot. 말하기를 And many people say 광주 사태 하나는 북한과 관계없다. the Gwangju Uprising is no 이건 relation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말하고 to 있으나 Korea, that is a democratic 그렇게 movement. 말하면 이건 역사의 방정식에 맞지 않습니다. But that does not fit with the equation of history. 건국 후 80년 동안에 For 80 years after the 일어난 founding, 모든 무장 폭동은 all of these riots and uprisings, 북한이 일으킨 것입니다. it is all done by North 이것은 Korea. 잠시 후에 And later on, 제가 북한에서 from North Korea, 정찰 it 총국에서 was 간첩들을 교육하고 he is 그리고 educated. 직파를 간첩을 남한에 집투시켜 And sent direct spies 그리고 over to South 간첩들이 Korea. 움직이는 모든 것을 총지휘했던 And he is the director of the arch. 실제 실무자에서는 대표인 And he is the representative 김무성 of this 선생님을 내가 모시고 토크를 진행해보면 institution, Mr. Kim Moo. 과연 광주 사태가 And regarding Gwangju 민주화 uprising, 운동인가 was it a democratic? 하는 것을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You will know for sure. 이것은 역사의 방정식에 맞지 않습니다. This is not fit with the equation of history.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차 전쟁을 So 맞이했는데 now we are facing the third war, 여기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and we see no hope in this 1차 battle. 전쟁은 이승만 때문에 이겼고 The first battle we won because 2차 of the 전쟁은 Mandarin. 미군이 와서 The 이겼는데 second because of the U.S. forces. 지금 이 시대는요 도저히 자신감이 들지 않습니다. But I have no confidence in this era right now.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That is why we have gathered in this spot.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But God of heaven, 1차 전쟁도 이승만을 통하여 이기게 하셨다면 let victory in the 2차 first battle. 전쟁도 미군을 보내서 이기게 하셨다면 And send the U.S. forces in the 이번에도 second battle. 반드시 And now once 여러분과 again, 저를 통하여 이기게 하려 믿습니다. victory once again.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이 평도가 And this one with the 어느 right 지점까지 now. 왔는지를 What point did it 한번 제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I'll show you one video 여러분이 regarding this.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주시기 And 바랍니다. you must quickly judge. 대한민국 그동안의 3대 대통령, 좌파 And 대통령은 of these three leftist 이거는 presidents within 북한이 Korea, 직접 세운 대통령입니다. it is directly done by North Korea, like Kim Dae-jung, 노무현, Roh Moo-hyun. 그 중에서도 이 간첩인 And this spot, 이 문재인은 this Moon Jae-in, 어떤 놈인가 what kind of man 그 is he? 정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ll show you his existence. 일단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In Pyeongchang Winter 이건 Olympics, 국가 반역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he said a treacherous speech. 간첩의 왕인 신영독을 And he was by Shin Young.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He 사상가가 says he's the ideology that I respect the 북한에서 most. 내려온 김여정 그 기집애 앞에서 And in front of Kim Yo-jong of North Korea. 그리고 또 저 북한의 대표 앞에서 And in front of the representatives of North Korea. 이 남한의 대통령인 바로 문재인이가 As Moon Jae-in, a South Korean president, 기쁜 노릇을 한 겁니다. 기쁜 노릇을 he was a supporter of North 수도 Korea. 없이 3년 동안 강원광장에서 And endlessly with the 내가 이 Kwangju Square. 영상을 틀어드렸기 때문에 I show you this 잘 video, 아시겠습니다만 so you know it very 다시 well.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다듬기 In 위해서 order to reorganize your 이 thoughts, 영상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there's 됩니다. no meaning behind this.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태국격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무너졌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먼저 발언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 연설은 And his first speech within
이거는 곧 선전포고였습니다. And that is a declaration. 오늘부터 나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Starting from today, I will 북한으로 disband 넘기겠다 and hand it over to 하는 North Korea. 선전포고였습니다. That's this the 제가 이 declaration. 시점에서 제가 좀 잘난 척 한번 And 해보겠습니다. at this point, I will. 이렇게 문재인이 개자식이 연설하는데도 And even though Moon Jae-in said 대한민국의 언론, that the media of Korea 지도자, and all the 지식인들, and all the scholars 정치인들 and the 누구 politicians, 하나 반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no one reacted to this. 제가 이 연설을 듣다가 And me listening 너무 to this, 충격을 받았어. I was so shocked.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And I'm a man of prayer.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I have a spiritual 저 spirit.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난 금방 알아들었어요. I know what this meant. 그래서 내가 조갑재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So I called 조 선생님, I said, Mr. Cho, 아니 문재인이 개자식이 this bastard Moon Jae-in, 감천의 왕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을 he 했다. says he respects Shin Young-bok as spy. 조갑재 선생님이 진짜라고 그래. And Mr. Cho said, it's true. 아니 다시 들어가서 영상을 다시 보세요. We can rewatch this video. 그걸 보시고 조갑재 선생님이 너무 놀라서 And he was also surprised by 이야 this.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And he said, oh, this is 조갑재 TV에서 문제를 제시하자. And right after 그 this, 후에 이제 조그마한 글씨로 Rock has on YouTube. 조동동에서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They kind of published it as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증거가 뭐냐? within the conservative press and 이따위 연설을 하는 걸 보고도 this speech, 국민들과 지식인들과 the scholars and the citizens 정치가들과 지도자들이 and the politicians and leaders,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이다. they still stay still.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But 없어서 we cannot let this happen. 3년 전에 광장에 모여서 But 3 years ago, we have gathered 눈이 and 오나 그 다음 말이 뭐 말이에요? 비가 와 the rain will 모여서 show. 문재인 이 새끼는 간첩이라고 우리는 소리를 We 질렀어요. have gathered saying that we 그랬더니 이 개자식이 나를 깜빡에다 3번 집어넣었어. and this bastard imprisoned me 3 times 다시는 깜빡에 못 나오게 하려고. in order to not let me.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God of heaven, 76개의 고발 사건을 완전 무죄로 다 석방시켜줬어. made me innocent of my 70 cases. 그리고 나는 문재인의 간첩에 대해서 계속 감옥에서 나오자 그 다음 날부터 부산역 광장에 가서 계속 떠들었어. And he said a speech 이제 regarding Moon Jae-in is 국민들이 wrong. 어느 정도 알기 As 시작했어. soon as I left my imprisonment, 문재인 이놈은 간첩의 본체입니다. the people started to know that he 두 is 번째 the spy. 연설에서 In the second speech, 1948년 8월 15일을 August 15 of 1948,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할 수 we 없다. cannot recognize it as founding 아니 organization. 문재인 이 개자식아 And this bastard Moon 너가 뭔데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떠들어. What are you to not 조금 consider 전에 this 영상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as our founding? 이놈은 처형이 됩니다. 처형. 그리고 세상에 6.25 때에 And during the Korean 바로 War, 나라를 지키기 in 위하여 order to protect this nation,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던진 those who gave for their lives, 수십만 명의 그 동작동 국립묘지 앞에서 those hundred thousands of 그들의 무덤을 뒤에다 두고 the soldiers who gave their lives, 아니 6.25를 일으킨 제2인자가 되는 those figures who made the Korean War, 김원봉을 Kim Il-bong. 국군 창설 유공자라고 개소리를 질렀습니다. He said he's an honorable figure. 그리고 그에게 저 유공상 메달을 주겠다고 He gave 했습니다. him an honorable reward. 그러나 우리들이 그때 항의를 하고 And then we 하니까 결국은 마지막 메달 시상식을 못했습니다. and at last they couldn't give this reward to him. 어떻게 하여 6.25를 위하여 But how come we're the 국가를 Korean 지키기 War 위해서 in order to protect our 생명을 nation 바친 수십만 명의 in front of all the soldiers 그들의 영령들 앞에서 who died for our nation 6.25를 일으킨 주범인 and within them war? 김원봉을 뭐라고요? He says Kim Il-bong, this 그래서 문재인 이놈은 간첩이 and he's an honorable figure. 이런 문재인의 개지랄 연설을 And 듣고도 looking at this nonsense, 국민들이 가만히 the 있다면 citizens are saying, 이거는 국민들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and you have no 오늘 qualification as 우리가 a 여기까지 citizen. 모인 것은 But we have gathered here 그동안에 to 우리가 us 문재인을 처리하기 in 위하여 order to get rid of Moon 지난 Jae-in. 8월 15일 날 국민대회를 We 진행했고 had our August 15 event, 8월 15일 국민대회를 제가 10년째 제가 이끌어왔습니다. and I've led on this for 10 그런데 years. 10월 3일 있었던 대회 말고 But other than 8월 15일 국민대회 하나를 보면 looking at this one event, 지나간 10년 동안 했던 행사 중에 August out of all the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we have gathered the 그래서 most. 우리는 대박을 쳤습니다. That's how we gain 이제 success. 우리는 이 열기를 몰고 가서 With this heat, 이제 3년 전에 우리가 3 years ago, 건국후로 afterwards the 인류 founding, 역사에 남는 집회를 한 we have made set a 10월 smile 혁명을 regarding 10월 national 3일 다시 재현하기 위하여 regarding this October Revolution. We have gathered 반드시 문재인을 그때까지 처형해 until then. 그리고 국가를 바로 세워야 될 것이다. So we must found our nation once again. 그리고 난 뒤에 문재인은 And afterwards, Moon
shame 아니 제주도 4.3 사건 같은 regarding Jeju April 3rd incident. 이거는요, This is 이건 국가의 간첩 정도가 아니라 not just a traitor or 국가의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but he is going against our 뒷부분 nation. 제주도 연설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찾아내야 You must 됩니다. know the meaning behind 문재인이가 왜 this. 이런 말을 할까? And Jeju, why does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절대 여기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까지 오신 데 대단히 그러셨습니다. 경찰도 그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무각이 생긴 분들께는 분명히 사죄를 드려야 합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nd I will explain this. 1948년 4월 3일 날 On October 제주도의 김달삼, April 1948, 이덕과 일으킨 Kim Dae-sam and 이 Lee Dong-wook. 제주도의 4.3 무장 폭력 사건은 This riot and 왜 unrest. 일어났는가? Why did it happen? 한 달 후에 일어날 50선거를 For the May 10th election 이것이 대한민국의 탄생의 선거입니다. that gave birth to 대한민국은 Korea. 1948년 5월 10일 날 And May 10th of 1948,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by the UN Council's 유엔의 선거 감시단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their election observers, 진행하여 대한민국이 태어난 날입니다. and that's the birth of our 이 선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block this election, 이 북한이 계속 막았습니다. North Korea blocked this 심지어 event. 성시백이라는 간첩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And they sent this by Song Shibek 국회 부의장을 완전히 간첩으로 점령하고 and had a vice chairman of 국방장관 the 신성로, as a spy 참모총장 최병덕, and other James 국군 부대를 전체다가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They have devoured all of these 그리고 그때 중좌에 있었던 and police agents 김구, and Kim 여운영, and Yo Young 또 그다음 이동희, and Lee Dong 조수아 Joshua. 할 것 없이 All of these activists, 북한으로 다 데려가서 김일성을 만나게 하여 they led them to 50선거를 못하게 저지했습니다. and they tried to block this May 10th election. 그러나 이승만은 So Syngman Rhee, 천재입니다, 천재. he is a 그 genius. 모든 세력들을 다 In 부딪히고 order to get rid of all these 50선거를 elections, 강행함으로 말미암아 because he forced 오늘의 대한민국이 for 탄생했습니다. the May 10th election so that we 그때 can 가장 강하게 저항했던 사건이 and the strongest 제주도 oppression 4.3 무장 폭동입니다. is Jeju April 3rd incident. 그래서 제주도는 그때의 선거에 참여 안 했습니다. So Jeju Island at the time 50선거에 중에서 in our very first 여러 개 그 중에서 2개 정도만 참여했고 election, 결국 참여 안 하고 and he did 오히려 not 8월 말에 있었던 북한 선거 but they participated in the North Korea 1948년 8월 말에 북한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election of 그 제주도는 북한 선거에 찍어가지고 So Jeju participated 그 김달삼 이덕구가 in the North Korea 서해안을 election, 통해서 배를 타고 제 북한에다 갖다 and 바쳤습니다. these two figures gave 그 all the maps 북한에 갖다 not 바친 그 여러분 그 제주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only for Jeju. 한번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Let's look at this video. 북한에다 갖다 바친 그 마다리 부대 All these ballots 투표 용지 given over to North 이게 Korea. 사진에 찍혀 나왔습니다. From 이거 South 보십시오. Korea. 이것이 무슨 선거인가? What? 제주도 4.3 사건을 비롯하여 Also from 이 북한 선거에 Jeju April 3rd. 5월 10일 한국 선거에는 참여 안 하고 They did not participate in it. But 남고당들이 밤마다 도토리 도장을 파서 the Workers' Party of South Korea, 시시시시 하면서 they carved their own stamps, 집집마다 다니면서 투표를 해서 election stamps, 여기 마다리 부대에다 넣어가지고 and they created these 북한 ballots, 앞에 갖다 바친 표가 and these ballots 540만 표입니다. given over to North 이 Korea. 사진을 딱 보십시오. 5 또 million. 경상도 표, 뭐 전라도 표, Also from 충청도 표 전라도, 여기 다 It 있습니다. is all included here.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말로만 When 전해왔는데 such an event happened, we see 노태우 정부 but 시절 때에 at the time, no 고르바초프를 제주도로 불러서 they had 돈 30억 불을 주고 over to Jeju Island 해방 전후의 모든 자료를 넘겨달라고 했어요. and asked for all the recordings of 그때 this 고르바초프가 돈 30억 불을 빌려가면서 event, and Gorbachev lended money, 넘겨준 자료입니다. 자료. and this record given to 도대체 us. 이게 뭡니까? What is this? 여기에 북한 선거에 참여한 한국에 있는 남로당들이 That the Workers' Party of South Korea, 540만 표가 북한에다가 투표해서 갖다 바쳤다. this is 5 million votes given 그 to 중에 North 가장 Korea. 주력 부대가 제주도 바로 제주도 사건입니다. The main force of this is Jeju 그러면 April 3rd. 제주도의 이 사상 무장 폭동은 And this Jeju April 3rd riot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했을 뿐이가 아니라 not only denied founding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왔어. with this Ministry of National 그리고 Defense 경찰청장을 데리고 왔어. and the police agents 48년 4월 3일 날 regarding April 3rd, 제주도 무장폭동을 진압한 것에 대하여 1945 subduing this 국방부 riot. 장관 사과하셔야 돼서 You must 사과. apologize to the citizens, 경찰청장 사과했어. to all the police, chief of police, 국방부 장관 그 새끼도 개새끼입니다. and 개새끼. they're all bastards as well. 그 새끼가요 사과했다니까요. National Ministry of 다시 한번 Defense.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You 다시. apologize for this. 자, 뒤에 제주도 4.3고 발언 그것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발언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을 말하는가?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꿨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시간이 걸리셨습니다. 경찰도 그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자, 무각 제주도가 꿈을 꿨던 그 꿈이 우리의 꿈이라 그랬어요. Saying that this dream of Jeju is 그 our dream. 제주도가 꿈꿨던 꿈은 무슨 Now, 꿈입니까? what is the dream of Jeju? 북한입니다. 북한. It is of North Korea. 그런데 북한 같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But in order to have a nation like 우리의 Korea, 꿈이라고 이 문재인이가 계기를 들었습니다. Moon Jae says,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여러분에게. and asks to all of 제주도가 꿈을 꿨던 남로당의 꿈이 우리의 꿈이 맞습니까? you, of our perspective, 우리의 꿈입니까? is it our dream? 아니라면 문재인 이놈을 처형시켜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간첩 정도가 아니라 And it is not that 국가에 Jeju 반한답니다. 성자가 문재인한테 겁먹어서 and those who are fighting 몇 in 달 장관 더 헤쳐먹으려고 order to become a 나라가서 사과했던 those who apologize 국방부 차관 to all the citizens. 혹시 이 자리에 왔나요? Are you here? 반드시 당신 깜빡으로 수습합니다. Must be executed as well. 개자식들이 말이야. Bastards. 어디라고 이 자식들아 장관 차관 몇 달 더 헤쳐먹으려고 말이야. How dare you, in order to become a minister 그리고 경찰청장 and the chief 이 새끼들 다 깜빡 집어넣어야 돼. of police agency, they must be arrested. 공개했습니까? To this.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래 전의 민족이라서 And our Korean people,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they have a lot of longing for 우리나라 us. 사람들은요 And our people, 너무 철이 많아서 they have longing for 아내 so much. 얘기를 들어도 So even though they see 그냥 nonsense,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they just 거야. let it go. 이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We 없습니다. cannot protect our nation with 이번에 this.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Moon Jae for 5 years, the 국가 Mr. 반란 행위에 참여했던 공무원들 to all the traitors of our nation, 주사파 공무원들 and to all the church of 싹쓸이 처형해. 그러지 아니하면 without step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for now our nation. 희망이 없습니다. We have no hope. 자, 이제 제가 And now I will 실질적인 당사자를 I will 다시 have 한번 모시고 직접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the speaker and have a conversation. 북한에서 내려오신 정찰 총국, Of 한국으로 말하면 계급이 대령입니다. 대령. 네, 한번 김국선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고 자, 우리 선생님은 북한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서 우리가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토크를 했기 때문에 앞에 한 것은 다 생각하고 다 아시고 또 2주일 동안 저희들이 목숨 걸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산으로부터 하루에 3타임씩 아침에 조찬, 그 다음에 또 점심때 오찬, 저녁에 또 만찬해서 하루에 3타임씩을 전국에 돌면서 2주일 동안을 이 행사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왜? 반드시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김국선 선생님은 북한에서 태어났죠. 그렇습니다. 모든 엘리트 코스를 다 겪으셨죠. 예. 마지막으로 김일성 무슨 정치대학? 김종일 정치군사. 정치군사대학. 그 정치군사대학은 뭐하는 대학입니까? 김종일 정치군사대학은 북한 노동당 통치자가 핵심 중에 핵심들을 키워내는 정치 조직 대학인 동시에 남조선 혁명 완성을 위한 정보 일꾼, 공자군, 전통들을 교육 양성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침투시키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셨던 실무자로서는 제일 대장인데, 예. 대장인데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요? 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답변하기 쉽은데요. 네. 그건 또 말씀드리지만 남조선 해방을 위한 전략과 책략과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수행하고. 예. 그 다음에 간첩들을 교육시켜서, 예. 그 다음에 남조선에다 침투시켰어. 예. 그리고 총지휘하시고, 그렇습니다. 남한에 있는 침투된 간첩들을 다 총지휘를 총괄하셨던 그렇습니다. 실무자로서는 최고의 예. 책임자셨죠. 예. 그래서 그 좋은 자리에 있으시면 예. 그대로 그냥 사시지. 예. 왜 이렇게 어려운 한국에 왜 오셨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전 뭐 언제 한번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분명하게는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우리 북한에 의해서 통치될 나라라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대전환의 인생에서 대전환의 그 계기가 된 점은 쉽게는 장성택 처형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신변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살려고 오는 것이 동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한 8년 동안을 있으면서 자각하고 뉘우치고 투쟁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하게 됐고요. 또 목사님과의 투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세워졌다고 자유통일을 위한 그런 것이 자기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제가 북한에서 오신 많은 분들하고 직접 대화도 해보고 인터뷰도 해봤는데 우리 김구성 선생님만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예, 말입니다. 첫째는 보통 왜 한국에 왔냐 그러면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탈북자들이 거의 3만 6천 명이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내가 장성택한테 줄을 잘못 서가지고 내 자신이 처형될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왔다. 이게 제일 솔직한 거예요. 그게 제일 솔직한 거예요. 내 생각 그대로 말. 그러니까 뒤에 말도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 봤더니 그동안 우리 선생님이 심어놓은 간첩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보고 받고 그런 것보다 그 이상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너무나도 80년 동안 축적된 뼈골간 간첩들이 뼈골간에 의해서 조직 사상적으로 구축된 좌파들이 활동이 잘 되고 있다는 이전은 다르게 생각하고 막 끔찍할 정도입니다. 간첩에 대해서 이제 그 용어를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 정보기관 국정원이든지 또 경찰에 대해서 간첩의 종류가 뭡니까 하니까 부처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걸 내가 통폐합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뭐냐,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교육시켜서 남한에다 침투시킨 간첩을 직파간첩 이렇게 정론했습니다. 직파간첩이 해방 후에 오늘까지 황장엽 선생님은 한 5만 명 된다 그랬는데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분은 원체 위에서 이제 정치인이라서 정치인이면서 주체사상을 주도하는 인테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직접 파송한 실무자는 지금 직파간첩 직파간첩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해방돼서부터 현재까지 우리 정보기관에 집계된 인원은 15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와, 그 중에는 북한의 서열 10위 안에 있었던 이선실, 이선실 알죠? 예. 그 다음에 또 그 6.25 때 일어났던 성시배. 그리고 지금도 이 문재인 5년 동안에 북한 서열 10위 안에 있는 북한에서 이름이 공개 안 된 그 대장, 그야말로 10위 안에 있는 그 간첩이 심지어 이 롯데호텔 어느 어디다 점령하고 청와대를 계속하여 명령한다 이런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럼 과거에 이런 일을 보면은 북한은 항상 어느 시대든지 북한 서열 하나는 항상 손에다가 남겨뒀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간첩으로 생각하는데요. 실제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공자원이지만 이제 것처럼 서열 시비 이름은 없지만 그 이상의 직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선실이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약 10년을 활동했는데요. 지금 내가 아는 북한의 그 공작원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전 20년 넘게 지금 있어요. 20년. 예, 안 잡고 있잖아요. 안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줄여서 예. 말씀드리면 국회에다가 간첩 넣어서 안 넣었어요. 요즘 그거 안 열면 되겠습니까? 국회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회에다 넣은 간첩을 알고 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다 넣어서 안 넣었어요. 였습니다. 국방부에다 넣어서 안 넣었어요. 거기 안 열면 안 되죠. 언론에게 넣어서 안 넣었어요. 그거는 처의 처. 예. 또 좌파 시민단체한테 넣어서 안 넣었어요. 그거는 뭐 외쪽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100번 여치요. 그래서 좌판도 그럼 하나. 내가 종사하는 예. 기독교계는 간첩 겁먹어서 못 넣었죠. 제일 끔찍한 데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가장 뿌리 깊이 배겨 있어요. 간첩하세요. 예, 예. 저, 너 보니까 나쁜 놈이다. 아, 이제처럼 난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다가 간첩을 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가장 깊이 있게 역사적으로 뿌리 내리게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 예. 저도 대충 농이 아닙니다, 제가 말. 농담이 아니에요. 예, 저도 대충 짐작을 해요. 예, 예. 주로 NCC 계통에 속한 목사들이 예. 거의 간첩일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직파간첩이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정간첩은 예. 직파간첩이 내려와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사는 사람을 예. 간첩 교육을 시켜서 간첩 활동을 하게 하는 사람을 고정간첩, 쉬운 말로 고용간첩. 고용간첩. 그게 고용하는 고용. 예. 그 고용간첩은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 15만 명이 거기 더블 숫자를 넘어서 그저 최소한 10배 내지 10배. 예, 그렇게 그럼 봐야 15만에 10대면 150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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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 말이야. 그 다음에 직파간첩 15만 명에다가 그들이 이 땅에 와서 한국에 와서 간첩을 만든 사람 10배, 150만에다가 예, 예, 예. 그들이 또 움직이면 그 사람 자신은 간첩인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간첩이라고 모르죠. 더 엄중한 거는 그 사람들이 저 사상 정신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간첩이라는 건 모르고 이 북에서 교양하는 사상을 그대로 받아먹어 가지고 자기 저질에서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예. 그 사람들이 막 간첩 교육을 하면은 예, 그 가족들한테도 말 안 하죠. 안 하죠. 간첩들. 예, 예, 안 합니다. 가족한테. 자식한테도 말 안 하죠. 예, 안 합니다. 마누라한테도 말 안 하죠. 예, 그런데 계속 간첩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예, 북한을 따라 돌 수 있도록 예, 만들어 놓은 사람은 간첩이 세력화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한 400만, 500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편안히 말하면 천문학적 숫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충 그 간첩의 영향을 받아서 예, 행동한 것 중에서 예. 이번에 또 지나간 그 대선은 예, 대선에서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예. 그 사람들은 거의 그 영향을 받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천문학적 그래서 숫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첩의 종류는 이와 같고 거기 하나 플러스 있어요. 플러스 그 고용된 간첩이 있고 직파 간첩에서 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족, 유럽인, 저 동남아인, 저 일본인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조선족을 비롯해서 중국에서 온 사람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100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야, 박근혜를 탄핵시킬 때 예, 촛불 시위에 나온 주동 인물들이 예,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간첩에 의해서 완전 점령당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첩 나라가 됐습니다. 간첩 나라.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식별하는 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8.15 집회 나와서 집회도 하고 또 이전에도 운동을 한 것과 좌파들이 집회하면서 맺히는 운동 형식과 방법, 구호 이것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본체에서 떠난 그런 방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 집회운동을 할 때 격하고 파괴적이고 이렇게 잘 못하지요. 생태적으로. 근데 저 북한에 의해서 교육되고 양성되고 이런 사람들이 투쟁은 이제처럼 그 미국 나라 미칠 때도 보면 그렇고요. 완전히 식별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그 김무성 선생님의 선배님을 96살 때는 그 집합간첩 할아버지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와 저하고 대담하는 것을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한에서 모든 태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처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도에 대해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 5.18, 김대중에게는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이 내가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근데 김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근혜예요. 제2의 박근혜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충분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확립될 수가 없어. 자,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나서 6.25 때 17살이었었는데 동네 인민군이 와가지고 이 할아버지한테 이제 뭐 그 직책을 줘가지고 직책을 줘서 동네 어른들에 대해서 여기 방송에서 말하는데 나하고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그 완장을 정말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어른들을 죽인 거야. 그런데 인민군이 나쁜만 가져갔다 오다 다시 쫓겨와서 퇴근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여기 있으면 살아날 수 없어. 인민군을 따라 올라가라. 그래서 인민군 따라 올라가서 24년 동안에 북한 가서 감청 교육을 받고 자기 고향에 다시 재침투돼서 올 때에 북한의 우수상들 누구죠? 남조선 출신? 홍명이가 특별히 자기만 불러서 너의 임무를 부여하겠다. 너는 내려가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그때가 68년 9년도인데 김신조가 내려올 때랑 비슷한 때인데 그때 이미 북한이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었고 기력을 받고 내려와서 활동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던 자기의 친엄마를 만나고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저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조금 전에 말하기를 김대중은 간첩이다. 북한에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 또 노무현 마찬가지다. 또 이 마무리 작업 완전히 끝낼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다. 이 3대 좌파 대통령은 간첩이다. 북한이 만들었다. 한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100번 동의합니다. 와. 그래서 제가 이제 할아버님 말씀은 저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제가 한 여러 번 말씀 올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대중이가 간첩이라는 건요. 다른 설명 없이 제가 김일성이가 한 말을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어요. 김일성이는 김대중은 내 돈을 먹고 남조선의 그 민주화 투쟁을 해온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내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간첩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간첩으로 다 소통되니까 말하는데 간첩이다 그 말인데, 사실 김대중이가 애국투쟁, 서희 민주화 투쟁이지요. 할 때 그 자금의 기본이 다 북에서 이제 공급된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서희 민주화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 김대중이가 북한에서 받은 돈을 예. 다 갚으려고 예. 북한한테 대통령 된 뒤에 많이 갖다 바쳤죠. 그건 뭐 공식적으로 알려졌으니까. 중국 예. 후에도 예. 지금도 캘리포니아의 미국의 은행에, 자 수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김홍일 그 아들 이름으로 발행된 바로 이 수표입니다. 이게 돈이 11조입니다. 11조. 이 11조가 지금 미국의 은행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CIA가 발견하고 한국 국정원한테 통보를 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온 거대한 11조의 돈이 북한을 향하고 있는데 국정원을 알려줬는데, 그 국정원 직원이 위에 명령을 받아서 수사를 시작했어요. 수사를 했던 바로 이 국정원 직원을 3명을 지금 깜방에다 넣어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뭐하고 있어? 지금 뭐하고 있어? 이 사람 석방시키란 말이야. 그리고 재판할 때에 김대중 아들이 직접 재판부에 나와서 이 수표 당신이 발행을 만나니까 맞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돈의 11조가 지금 거기 있고, 이희호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지금까지 북경을 갔다 온 것이 70번이 넘어요. 70번. 아니 대통령 부인이 북경을 왜 이렇게 찾아가야 되겠어? 나는 합리적 의심합니다. 이 돈 전달하려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간첩 대통령들 다 처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특별히 제일 많이 속은 데가 전라도예요. 전라도가 다 좌파냐, 다 간첩이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자, 다음 간첩 식별법에 대하여 조갑재산회원한테 배웠습니다. 저 사람이 간첩이냐 아니냐 간단히 알 수 있대요. 첫째, 북한의 3대 세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인정하는 사람, 이거 간첩이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로 미국에 대해서 반미하는 사람이지. 특별히 그 중에 핵심은 뭐냐? 주한미군 철수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100% 간첩이죠.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의 제일 정책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재명이 거기다 대놓고 국민의 절반이 찍었단 말이야. 절반이.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멍청한 거야. 이렇게 멍청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요,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 문재인, 이 사람하고 또 이 이재명하고는 또 다르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문재인은 좀 멍청이가 돼가지고 결단력이나 이제 맹떡맹떡 좀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이재명이는 눈 째든 것처럼 결단력이 확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 대통령 되면요, 1년 내로요, 우리 미군 철수시키고 낮은 단계의 그 연방제라는 김대중이가 북한하고 김정일이하고 만들어 놓은 6.15 선언을 갖다 대 가지고 1년 내로 연방제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연방제에 한 기구가 만들어지면 또 1년 내로 김정은이 통치 밑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북한이 근 80년간 0.01mm 변하지 않고 주장하는 게 미군 철수입니다. 미군 철수. 그러니까
적이냐 악이냐 가리는 데서 초점은 뭡니까? 적이 바라는 걸 실현시켜주는 사람이 적 중에서도 가장 적이지요. 우리가 통용적으로 말하는 간첩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이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저 문재인이도 간첩이지만 간첩 중에서도 더 무서운 간첩이지요. 그거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다. 그런 유전자예요. 한국의 주사파들로부터 예. 북한의 현직에 계실 때 예. 달러 현찰 많이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 한번 제가 실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선노동당 작전부라고 있습니다. 이 작전부는 지금 현 평화 시기 우리 대한민국의 그 침투하고 공작원들을 침투시키고 복귀시키고 테러하고 파괴하고 하는 모든 일을 맡아 하는 전투 부대예요. 그게 공작부서가 생겨가지고 그 작전부가 김정일이가 나의 마지막 별동대라는 그런 신임을 준 부서입니다. 그 부장이 어국열이에요. 참모장이었던 사람. 제가 그 사람 전략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관이라는 거는 말이 전략관이지 김정일이 이제 전략 만들어주고 그런 거 하는 자리인데 그때게 내 밑에 누나 이제 시켜가지고 매달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베이징에서 접촉해가지고요 100만 달러 매달 100만 달러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죠. 그거는 이제 뒷돈이고 예. 공식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그 문재인 이 3대 대통령이 북한 가서 정상회담 하잖아요. 정상회담은 사실은 돈 넘겨주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 없이는 정상회담 못합니다. 그러면 박지원이가 돈 많이 갖다 받았어요. 그냥 물론이죠. 제가 그 그러지 않습니까? 노무현이 그 정상회담 1년 전에 제가 이제 그걸 추진해서 김정일이한테 보고해가지고 오케이 좀 하자해서 그 노무현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실무자였어요. 그때도 돈 많이 받았죠. 근데 이런 것은 공식적인 돈이고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의 수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비공식적인 돈 이런 돈은 천문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100만 달러 현찰로 들어온다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돈 두께가 요 100만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남축하고 이런 튼튼한 라인이 구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나오는 뭐 10조 달러든 1조 달러든 생각대로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인으로도 최소한 100만 달러지 그 액수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 그렇게 북한을 경제를 봉쇄해도 북한은 깍다당하고 안 합니다. 지금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은 한국의 주사파와 간첩 대통령들이 부지런히 갖다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좀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항상 또 대북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하려면 좀 섭섭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애국을 하고 우리 국가를 새롭게 출발시키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생각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북한을 저기 거지 나라처럼 못 먹고 못 사는 고립된 나라로 보지만 저 역시 북한에 있을 때는요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해버리고 살았어요. 언제 한번 대한민국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왜냐 이게 물 밑에서 진행되고 우리가 조카 공작을 둔 이 대한민국의 조직화행 그 조직이 너무나 땅땅하게 살아서 움직이니까 언제 한번 대한민국 무서워한 적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돈 가져라 그러면 돈 가져오고요. 유엔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면 말하고요. 미국하고는 이런 중도적 입장 내밀라 하면 또 그렇게 말하고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시기점만 기다려왔지요. 이 시기점이라는 거는 뭐냐? 미국을 철수시키는 날까지가 시기점. 그날까지. 그러면 그
그 대장동 사건 있잖아요. 예. 저 이재명이 예. 그 중에 나는 합리적 의심이 예. 상당한 돈이 난 북한으로 갔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걸 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생각하면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요 충북 동지회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맞아. 이재명이 밀어줘라 맞아. 하고 이재명이는 친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는 미군 철수를 가장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 소위 정치인으로서 가장 미군 철수를 강하게 내미는 거는 이재명인데 그는 그만큼 북한의 빨간불을 먹었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북한에 안 줄 수 없어요.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게 달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님 속도가 너무 늦어. 뭐 하시냐고. 북한으로 넘어간 모든 돈 수사하란 말이에요. 아니 대통령 인수위 실 때부터 내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김영삼이가 대통령 되거나 게 6개월 한 걸 그대로 벤치마킹하라고. 김영삼처럼 흉내내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북한으로 간 돈 수사하란 말이야. 돈 수사 하면 끝장 나버리는 거야. 주사파 싹 정리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무슨 일을 이 혁명이라는 데서 장기적인 혁명이 숙련 적 없습니다. 혁명에는 속도가 붙어야 돼요. 힘에 비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꼭 참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 대한민국은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미 전에 말씀 올렸지만 저는 담대하게 말씀 올립니다. 지금처럼 우리 정부가 가면요 1년 내로 탄핵당합니다. 이 탄핵당한다는 근본 요인은 뭐냐? 북한이라는 저 불량배 국가, 남조선 해방을 목적을 둔 저 불량배 국가가 있기 때문에 1년 내로 탄핵당한다. 그러면요 아까 선배님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남한에서 일하는 모든 데모 예. 모든 부장폭동은 예. 북한이 다 했는데 예. 하나하나씩 한번 점검. 예. 미순이 효순이 사건 그건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건 뻔한 거지요. 그때는 북한에 현직으로 계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 투제 하니까 폭동 일으키는 집회 일으키는 핵심적 종자를 줘요. 그 다음에 인천 메가드장도 동상 끌어내려라. 예, 맞습니다. 집회도 북한에서. 예. 맞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세월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 광우병. 예. 광우병 촛불 시위. 예. 그거 누가 일으켰어요? 북한입니다. 북한. 예. 한번 이걸 제가 요약해서 한 말씀 올리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 대구 폭동으로부터 4.3 폭동으로부터 이제 말씀하신 오늘의 이후로는 이 모든 폭동은 그 중심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하나 실례를 했어요. 다 알죠? 이 현상이라고. 우리 흔히 알기는 지리산, 빨치산 대장으로 알고 계실 게요. 이 사람이 저 충청도 군산 사람인데요. 일제 때부터 이제 일제 시기 때부터 일본을 반대해서 싸맨 뭐 소위 공산주의자인데 맞아요. 이 사람은요 48년도에 남북 연석회의 때 와가지고 남한으로 오지 않고 그때 당시 북한의 대남 공작 학교인 강동정치학원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그 시절에 김일성이 김일성의 생생까지 같이 만나서 북한의 고용 간첩으로 확고히 전환된 북한의 간첩입니다. 간첩 중에서도. 그렇지. 사실 박헌영도 이 사람에 의해서 북한으로 갔는데요. 이 사람이 뭐냐? 이 해방돼서부터 전라도 경상도 이때 있은 조선인민유격대의 총사령관이었고 전쟁 50년도에 그 유격대가 인민위원회 노동당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의 뿌리는 해방돼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폭동들은 이렇게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오는 것 하나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나도 연구해보니까 주로 이제 지리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경상도 정송디산, 정송디산, 저기 제주도에 그 이덕구, 김달산, 거기서 훈련을 받았다. 그렇죠. 4.3 북도 패망한 다음에 지리산으로 들어와서 이 현상의 밑에서 살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일어난 모든 것인데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광우병 파동, 이거 다 북한의 지시.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천에게 그냥 가장 좋은 기회였지요. 그래서 그게 사람을 미친다는 그런 정자를 심어서 폭동이 일으키도록. 그런데 이거 한 번도 내가 안 물어보고 질문하면 하겠습니다. 월드컵 4강할 때 월드컵 4강 오 필승 코리아 했으니까 대한민국이 다 미쳤어. 미쳤는데 그들이 그 구호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구호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월드컵 결승에 대한 꿈인 줄 알고 미쳐가지고 소리를 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꿈은 이루어진다가 뭐냐? 조선인민공화국의 꿈이 이루어진다. 김정일의 꿈이. 이 구호를 북한에서 만들었죠. 그렇죠. 해석을 빨간 옷 입게 한 것도 북한에서 한 거예요. 북한에서. 붉은 정신. 붉은 정신. 우리 꿈은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있죠. 세월호는 해상교통사고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핵 돌려가지고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고 왔는데 이거 누가 했어요? 북한에서 했죠.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 북한의 눈이 바짝 떠가지고 지령적으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도 감방에 있는데 그거 누가 그렇게 지어요? 저 북한에서 지어야죠. 자, 그러면 영상 하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만큼 북한이 한국을 점령했는가? 자, 미군 철수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 다 간첩 수준까지 간 사람 맞나요? 이전은 간첩이라는 의미를 달기 전에요. 이전은 조금 대중적 현상으로서 저렇게 북한의 새빨간 물이 그대로 나타나는 대로 먹었지. 쟤들 저거 누가 저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겠습니다. 나쁜 놈이네. 내가 나쁜 놈입니다. 그래도 이 나쁜 놈이 여기 봤으니까 이제 아마 가장 귀한 보석처럼 쓰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할 때 보면 항상 안대편 사람의 대표를 꺼내가지고 꼭지를 돌려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완전히 사두개인 바리새인인데 바울을 꺼내서 꼭지를 돌려가지고 구약의 유대교를 없애버리거든. 어거스틴도 마귀교회 수장인데 꺼내가지고 딱 돌려가지고 딱 없애버리거든. 마틴 루터도 천주교 신부였었거든. 꺼내가지고 캐톨릭을 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나는 우리 김구선 선생님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기대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하고 저하고 합치면 반드시 3년 안에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같이 지금 남조선에 와보니까 내가 저 사람 간첩 신고사하고 명단을 다 넘겨줘도 국정원이 그 간첩을 안 잡더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영국의 BBC 가서 폭로해버렸다. 한국의 언론도 안 써주고 한국의 정보기관도 내가 간첩 좀 내가 심었다고 넘겨줬는데도 처리 안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BBC에 가서 폭로했는데 청와대 간첩 내가 심었다 했는데 그런데 그 지금 심어놓은 대표적인 명단 있죠. 그거는 언제쯤 가면 개인적으로 지금 뭐 단체적으로 대충 다 까발렸는데 약한 단체별로 17개 단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심어놓은 간첩 단체들이 17개 단체다 하는데 그 개인적 명단은 언제쯤 가면 깔 생각입니까? 아무 국가나 그렇고 정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과물로서 하나하나 나타나. 역시 정보 전문가야. 지금 가면 걔들이 북한으로 튀기 때문에 일부러 모른 척하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3년 전에 강화문에 모여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도요 몸도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목숨 걸고 투명해서 겨우 24만 표를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이긴 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해체된 기간이 5년 연기됐다. 이렇게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용기됐는데 손거를 대줬는데 거기까지 숨을 쉴 수 있는지 자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는 과거와 같은 정치에 잡혀가지고 답습하면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자본주의 체제는 국민이 참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본성을 보면 95%가 우파예요, 사실은. 전라도까지도 우파예요. 왜냐하면 이걸 물어보면 알거든요. 전라도 가서 물어봤거든요. 진짜 주한미군 철수하기 원하냐면 아니래. 아니라는데 투표만 또 이재명한테 해. 이게 속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국민들을 계몽만 하면 95% 놔두고 95%는 돌이킬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만 조직운동을 해서 10월 3일날 끝장내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천만 조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전번에 여기 같이 모여서 교리대회도 가지고 그랬는데요. 그때도 제가 한 말씀 지적한 거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너무 말로만 그렇지 않은데요.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올리지만은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적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더 우리가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주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주겠지, 이런 미련 속에 김정은의 통치 밑에서 원시사회적 모습으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천만 운동이 무슨 정광훈 목사님이 집힌 하나의 운동, 정광훈을 위한 운동으로 생각지 말고 우리 자유통일을 위한 운동으로 돼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운동으로 돼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좌파라는 씨종자를 깨끗이 만들어 치우는 천만 조직 운동으로 하나의 정치적 조직체로 땅땅하게 굳어져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2주 전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예. 우리가 전국의 순회 밝힌 대회를 하고 2주일 동안을 하루에 3타임씩 예. 새벽에 예. 오전 7시에 조찬, 그 다음에 또 점심 때 오찬, 그리고 부산에서 하고 그 다음 바로 울산에서 하고 저녁에는 포항에서 해서 전국을 2바퀴 돌면서 내가 쓴 돈이요 20억이 넘어 20억. 왜? 천만 조직을 하니. 그러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정몽은, 야, 니는 목사니 교회에서 설교를 해, 이 자식아. 애국운동은 우리가 다 해. 근데 나는 뭐지? 내가 목숨 걸고 안 나서면 천만 조직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 올리면요, 우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는 목사일이나 하지 몰라서 그냥 하는군요. 저는 딱 반대 생각을 해요. 저는 종교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종교라는 그 개념에 설 때 이렇게 가장 국가가 어렵고 위험할 때 남들이 나서지 않을 때 목숨을 걸고 나서는 것이 진정한 목사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 한번 하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같이 이제 톡하는 거 경청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한 말씀 안 하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과 같이 이런 연단에 여러 번 서고 또 이제 저 집회 광화문 집회 광장에 모여드는 여러 국민들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상도 중요하고 정신도 중요하고 투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뭐 대통령 바라는 것도 아닌 거예요. 권력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아닌 거예요. 보면은 불편한 몸에 돈은 없지만 있는 돈 깡그리 바쳐가면서 지금 이 충정의 애국운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저로서는 감동 없이 눈물 없이 보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워. 매번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을 이룩시고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북한에서 실제 총책임자가 이렇게 리얼하게 목숨 걸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에서부터 우리한테 연락이 왔는데 북한에서 김무성을 죽여라 하는 지금 명령이 되었고, 두 번째는 옆에 붙어있는 정광훈 죽여라.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 번 가까이 악수도 못하고, 왜 가까이 못하냐면 국정원의 지시예요. 절대로 이런 모임할 때 목사님 개인적 인사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다 갖춰줬으니까 책임 우리는 안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가까이 내가 친절하게 인사도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따가 내가 다시 또 모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천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은 국정원에서 실제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27년 동안 국정원에서 현 직원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사실은 10년 전에 내가 꼬셨어요. 내가 꼬셨어. 빨리 나와라. 나와서 나라 살리기 운동하자 해서 처음에는 잘 안 넘어오더라고. 아무리 꼬셔도 국정원이 대단해요. 그리고 나온 뒤에도요, 또 이래, 목사님 뒤에서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목사님 앞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나라가 이제 망했어. 끝장났어. 끝장나서 이제는 예시 소용없다. 나도 한 목숨 바쳐보자 하고 현장으로 나오신 이천 교수님. 자, 우리 교수님은요,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 내가 토크를 할 텐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이 교수님은 처음 날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끝났습니다. 끝났으니 목사님 어디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있으면 가시고, 다 끝났는데 뭘 목사님 이렇게 강원에서 사람들 모아서 소리 지릅니까?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했어요. 왜? 아니까. 국정원에서 27년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무슨 짓을 했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마을이 3,500개입니다. 마을이 3,500개인데 이 3,500개 마을을 박헌영이가 45년부터 50년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마을 면 단위에 약 200개를 인민위원회로 만들었어요. 그 인민위원회와 만든 거와 똑같이 이름만 다르게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우파의 동지들까지도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마을이 전체가 다 지금 인민위원회로 조직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끝났다는 거야, 대한민국이. 그래서 책도 쓰시고 해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으려면 마을을 지켜야 된다. 마을을. 왜? 마을이 다 3,500개가 다 불로 시, 군부 또 전체가 다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만 운동을 내가 하는 걸 보고 이천 교수님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천만 조직이 되면 마을 3,500개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아니, 한 번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천만 조직을 하는 용도는 한두 가지 써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이트 잠깐 띄워주시고, 자, 자유방을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천만 조직에 왜 전 국민이 가입이 되느냐? 천만을 3,500개로 나누면 약 2,700이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이미 넘어가고 지금도 넘어가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마을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느냐? 일단 시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시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이 사진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집단 시체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보세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은 이따가 우리 이천 교수님이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이런 사진이 왜 1945년부터 6.25가 일어날 때까지 1950년도에 집단 학살이 왜 생겼느냐?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인민군이 아니라는 거야. 전쟁이 두 군데서 붙었다는 거야. 하나는 전선에서. 전선은 뭐냐? 인민군하고 국군하고 군인들끼리 전쟁이 붙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전쟁이 뭐냐? 마을에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아저씨, 삼촌, 언니, 오빠 사이좋게 살다가 체대가 확 6.25가 일어나니까 바로 마을 안에 있던 좌파 사람들이 멀쩡한 바로 이후 삼촌, 오빠, 언니 했던 그 사람들을 처형하여 죽인 이 사진이 여기 나타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진은 인민군이 죽인 사진이 아니고 마을 안에서 좌파가 우파를 죽인 사진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사건이 지금 우리 앞으로 다시 다가오고 있다. 왜?
지금 좌파 애들이 조직해놓은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가 지금 북한에서 다시 한번 6.25 같은 총소리 몇 방만 내면 전쟁 필요 없이 마을에서 바로 집행하겠다 하고 지금 조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체 사진이 우리 앞으로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는 당할 수 있어 없어요? 당할 수 있어 없어요? 당할 수 있어요? 아니 반응이 별론데 당할 수 있어요? 안 당하시려면 10월 3일까지 1000만 조직하십시오. 여기 오신 단체장들, 여기 오신 모든 애국 동지들, 또 어르신들, 그동안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까지 80년 동안 결국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우리가 이 고생을 했냐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진삼 참모총장, 영원한 참모총장님이 계시는데, 아니 결국 나라를 북한한테 갖다 바치려고 목숨 걸고 간첩을 잡았냐 이거야. 여기는 장군님들, 결과를 결국 북한한테 갖다 바치려고 우리가 이 고생을 했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나라에 군번 가진 사람이 약 1200만이고 군번 가진 사람하고 사는 가족이 2500만인데, 아니 잘 들으세요 국민 여러분. 지금 군번을 가진 사람은 전라도든 경상도든 수도권이든 결국 우리가 나라를 북한으로 넘기려고 우리가 군번을 가졌습니까? 군번을 가진 것은요, 저도 군대 생활 36개월 했습니다. 36개월. 아니 쎄빠지게 군대 생활 36개월 자기를 박탈당하면서, 여기 장군님들은 다 그 장교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조인득한 사람들, 조인득한 사람. 나는 조인득마다 가면서 말이야, 폭풍성대 가면서 말이야, 이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는데 결과 이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이번에 군번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1000만 조직에다 가입하십시오. 전라도든 경상도든 관계없어. 그리고 10월 3일날 다 이승만 방향으로 뛰어나. 안 그러면 3년 동안 군대 생활했던 효과 다 없어요. 또 하나, 1200만 기독교인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가. 당신들 교회에 왜 다녀? 에? 30만 목사들 잘 들어. 당신들 말이야,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살지 마. 내가 당신들 같으면 나도 일생 동안 잘 살 수 있는 돈 있어. 나도 나도요, 한국에서 제일 이쁜 서미영 우리 마누라 있어. 나도 대한민국에 제일 1등 우리 전한나 딸내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들 전해놓도 있어요. 내가 무슨 없어가지고 이 고생을 한지 압니까? 그러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 한국에는 30만 목사들 잘 들어. 전라도 개들이 아니고 잘 들으란 말이야. 나라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나요? 나라가 없는 개인이 존재할 수 있나요? 가정이 존재할 수 있나요? 직장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1000만 정도가 아니라 5% 빼고 5%, 전 국민 5% 빼고 나머지 95% 국민들은 10월 3일날 강원 이승만 광장으로 다 뛰어나와야 되고, 그 전까지 1000만 조직에 다 가입하는 것처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뿐 아니라 3년 전에 나하고 같이 눈이 오나 그 다음 뭐예요? 목숨 걸고 강원에서 투쟁했던, 와서 한 번에도 와서 서명하고 간 사람이 1150만 명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왜? 이 소리야. 목사님 겁주지 마. 아니 우리가 정권을 교체했으면 다 되지, 나머지 일은 윤석열이가 다 해준다고. 왜 목사님이 또 목도 안 좋은데 왜 나와가지고 또 우리를 자꾸 겁주고 난리야. 이래서 강화문에 한 번에도 왔던 사람들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1150만 명 잘 들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면 내가 왜 여기서 발광을 떨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검찰만 해서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도 3개월 동안 하는 거 보세요. 3개월이 됐으면 일단은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부호가 나와야 되지. 부호.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딱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아직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제시도 못하고 있어. 제시도. 아침 저녁으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총리와 장관들이 해야 될 말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저녁으로 기자들하고 말하는 거 다 때치우시고. 대통령은 무게가 있어야지. 그런 모든 일은 장관들이 해야 돼. 장관들이. 그러니까 장관들이 지금 얼굴을 비치지 못하고 총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게 나라가 나간단 말이야.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청원 조직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가르쳐야 돼.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아까 사진을 다시 한번 신체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교수님, 네. 아까 제일 먼저 사진부터 띄워줘봐요. 자, 이 사진 시체 엉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6,000명, 여기 시체의 개수가 6,000명. 이게 대선 형무소에서 집단 학살한 건데, 이 대전 형무소에서 죽은 이 사람들이 무슨 소매치기 한 사람, 폭력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멀쩡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았는데 6.25 전까지 우파로 살았다고 하는 죄 때문에 형무소에 빨갱이들에서 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빨갱이들이 올라가면서 싹 다 죽이고 올라가죠. 아주 이 사진 설명합니다. 네. 6.25 전쟁은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강 전투, 백마고지 전투, 장진호 전투처럼 군인들끼리 싸운 어떤 전장이 있고 마을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사상으로 남은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북한군과 함께한 좌파 주민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반공을 부르짖는 사람들, 우파 주민들이 사상적으로 나눠가지고 사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한군에 협조한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이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숨어있는 우파 주민들을 잡아가 체포해서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하거나 무단처형하는 그러한 악행들을 저질렀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그 경찰서 유치장 같은 또는 형무소에다가 체포해 두었다가 올라가면서 싹 다 죽이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대한민국 세력,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기서 집단 학살당하고 죽은.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은 바로 사상이 다른 그런 두 개의 주민들 간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던 참혹한 마을 전쟁이었다는 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문제는 이렇게 가다가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문재인 정부는 제가 지금까지 볼 때 가장 사악한 측면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을 사상으로 둘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촛불 국민, 하나는 괴멸돼야 될 보수 국민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마을에서 좌파 주민한테는 모든 권력을 주고 돈과 권력과 통제 권력을 주고 우파 주민들을 통제 탄압할 수 있도록 지금 마을 자치회라는 또는 마을 교육 공동체, 자치경찰제, 뭐 이와 같은 마을 경제 공동체 같은 읍면동을 무대로 한 우파 주민들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전국 단위로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여기 오다 보니까 어디 그 동사무소 앞을 지나가는데 여기 저 종로가 지나는데 주민자치회로 모이기 위하여 광고가 붙었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작년 김수기 원장님이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다. 분석해봐 보라 그래가지고 봤습니다. 봤더니 한마디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70년간 유지되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제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일단은 저지됐습니다만 그들의 그 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이제 포기됐냐 하면 포기되지 않은 겁니다. 포기할 사람들입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그 법은 지금 일단 딜레이 상태에 있고 대신 이제 조례를 가지고 3,500여 개의 읍면동 중에서 1,200군데가 지금 조례로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안 건데요, 구미의 사례를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그 전에 주민들과 유지들이 만든 아주 나름 건전한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지금 가짜 주민들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주민자치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저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지금 대통령을 그만두고도 김정숙이 뚱땡이하고 제주도 가서 룰루랄라 놀고 있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미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는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권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정부로 이렇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검수완박법 추진하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경찰한테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은 왜 이러한 이 무리한 시도, 그것도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피해가 있을 게 분명한데도 왜 했을까 하니까 이거는 이제 이재명과 그 다음에 그 문재인이가 수사를 받는 것을 방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이미 경찰의 권력은 특히 자치경찰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됐는데요.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이미 자치경찰제 4만여 명의 자치경찰의 컨트롤 타워가 좌파들한테 완전히 장악당한 상황입니다. 시도지사 밑에 시도경찰위원회가 이제 그거를 컨트롤 하는데 거기에 7명의 위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시도지사가 1명 추천, 시도의회가 2명 추천, 그 다음에 교육감이 1명 추천, 그 다음에 등등 해가지고 됐거든요. 이미 지방자치제에다가 이미 이번 선거 직전에 어떤 구성을 보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완전히 판서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자치경찰을 완전히 합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까지도 마을한테는 넘겼구만. 그렇죠. 그들한테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관을 완전 박탈해서 경찰한테 넘기면 이미 창건은 그들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8.15 집회했잖아요. 네.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네. 정부가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 됐는데 이 종로 경찰서에서 우리 집회하는 걸 지금도 탄압하는 거야. 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가 그래서 내가 그 경찰 쪽에 높은 사람한테 물어봤어. 이상민 행정부 장관. 아니 세상이 바꾸고 우리가 바꿔주는데 말이야. 정부를 했더니 왜 경찰 종로 경찰서가 아직도 우리 집회를 탄압을 했더니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는다. 기가 막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천만 조직밖에 없는데 다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시간 없으니 빨리빨리 이 사진에서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대전 형무소에서 집단 학살하고 올라갔죠. 그런데 죽인 건 인민군과 그 다음에 협조 세력이 죽였겠지만 결국은 그 마을에서 잡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바로 그 마을에 있는 좌파 주민들이 북한의 협조자가 돼가지고 체포했다는 것은 이제 설명했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있었죠. 그렇지. 1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됐죠. 9.28 서울 수복. 맞아요. 자, 이미 전세는 역전돼가지고 북한군은 이제 속속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9월 28일 이후 9월 29일 10월 달에 일어난 남한 각지에서 일어난 집단 학살극은 북한군이 올라간 후 그 마을에서 그동안에 3개월 동안 북한군의 협조자가 돼가지고 악행을 저질렀던 그 마을 좌파 주민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곧 이제 경찰이 오고 군이 오고 하면 나가
그동안의 악행 때문에 처벌받겠지? 그러면 증거인멸을 해야 되겠고 유족들로부터 보복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우선 바로 그들을 집단 학살해야 된다고 해서 개울가, 우물가, 방공으로 데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9.28 서울 수복을 통하여 인민군은 이미 서울 북쪽으로 떠나갔는데 네. 그때의 집단 학살이 남한에서 일어난 것은 그동안의 좌파 애들이 증거인멸을 해서 그렇죠. 자기가 3개월 동안 인민군이 왔을 때 협조했다. 이걸 동네 주민들 살려주면 이놈들이 신고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파 국민들을 싹쓸이하고 죽인 사진들이 네. 이런 사진은 그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진이 남한에만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도 왜 있습니까? 북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백선엽 장군도 평양 교도소에 갔더니 사진 집단 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냄새를 풍기며 있더라는 걸 발견하고 그 군과 나는 숙기에 잘 써놨습니다. 그런데 평양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함흥 지역에는 또 엄청난 2만 명 이상의 시신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누군가 봤더니 다 북한 지역 내에 있는 기독교인과 태극기를 만들어가 돌리던 반공 세력들이 다 학살당한 겁니다. 함흥교도소에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는 700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700. 그 중에는 미군이 항공기를 타고 이제 막 이렇게 폭격을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고등학교에 있는 여고생들이 막 이렇게 옷을 벗어가 돌리다가 잡혀가지고 집단 학살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함흥뿐만 아니고 화계도 지역에도요. 재령, 안압, 그 다음에 신천 지역에 엄청난 학살극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거는 50년 10월 10일이니까 10월 10일. 이미 벌써 9.28 후보가 이루어졌고 이래가지고 이미 지금 북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 시체는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시체. 이 시체가 몇 개나 돼요? 자, 여기 함흥 지역의 북쪽에 동굴이 10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시신들을 다 모아보니까 2만 구 이상이 이게 수습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죽였는가를 보니까 북한군이 후퇴를 하면서 지금 이 반동군자들을 놔두면 유엔군과 국군이 올 때 협조자가 된다 이거예요. 남한의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싹 다 반동군자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라는 지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누가 이게 반동군자인지 사실 북한군은 모르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냐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좌파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죽이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마을에서 일어난 전쟁은 주 학살자는 북한군과 그 동네에 있는 좌파 주민이었고 북한 지역에도 북한군과 좌파 주민들이 합세해서 우파 주민들을 죽였다. 자, 영광 사진합니다. 영광. 전라도 영광. 영광에서 이제 전라도 중에서도 전라도가 제일 피해를 많이 봤는데 많이 봤죠. 그 중에서도 영광 지역은 2만 명의 일개에서 2만 명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일개 몇 인구에서 아니요. 군단이. 군에서 2만 명이 죽었는데 영광에서 교수님이 가서 보니까 그때를 기념하는 사진을 그려서 했는데 이 사진의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인민군이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 놔가지고 상상도인데 그거를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그 동네에 좌파가 우파를 죽였다는 것을 감추려고 그렇죠. 요걸 완전히 해그닥 뒤집어가지고 인민군이 내려와서 죽였다가 이렇게 사진을 그려놔가지고 이 전라도 사람들을 책임을 좌파가 우파 죽인 것을 피하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을 그려놨어요. 네. 영광에서 일어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요 영광군에 실제 그 가장 많이 죽은 데가 영산면인데 면민이 반 이상이 죽었다 해요. 그런데 그때 죽은 때가 언제냐면 이미 북한군은 다 철수한 후 10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영광군 중에서요 백수면에 있는 장맹용 씨라는 사람은요 6천 이내에 300명이 집단 학살당했어요. 증거인멸 하려고 그렇게 집단 학살한 거죠. 근데 이제 영산교회에서 야월교회,
두 교회도 교인들이 많이 학살당했는데 영산교회는 77명, 야월교회는 전교인 65명 전원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냐면 바로 그 동네 사람이 죽인 겁니다. 그 지역 빨갱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래서 이제 6.25가 끝났잖아요. 예. 끝났는데 그때의 이 집단 학살을 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한국 교회가 특별히 전라도 교회가 실수한 게 뭐냐? 교회에 나와서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으면서 이 숙청한 좌파, 우파를 죽인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왔어. 교회로 나와도 왜? 자기들이 처벌 안 받으려. 왜? 교회만 나오면 다 용서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들이 지금도 계속 자손들이 번져가지고 전라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죽였던 그 자손들의 세력이 확대돼서 지금 전라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라도가 북한 편을 들고 있고 좌파군의 좌파의 도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영광군의 경우는 너무 피해가 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신안군도 피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 문중경 전도사라고 그분도 그 학살당한 바닷가에 있는 모래 그 사장에서 학살당하면서 당했던 그 참혹한 현장을 제가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도대체 이게 그분들이 그 이후에 예수 믿으면 그냥 용서해 줄게라고, 아니 잘못에 대해서는 형법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처벌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게 용서가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진정으로 뉘우쳤을 때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으면 용서해, 피해자가 어떻게 쉽게 용서를 해주냐고요. 그래서 국가가 처벌하려고 할 때 막 그걸 뺀다고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결국은요 가해자는 지금 떵떵거리고 있고 피해자는 너무 많이 죽어버렸고 결국 그들의 후손들이 결국 광주 사태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네? 사실 어떻게 연결성은 잘 모르겠지만 틀림없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라도에 속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은요 고백을 분명하게 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대로 북한 편 들려면 교회 나오지 마. 다음부터 교회 나가지 마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사파를 편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주사파와 기독교 교리는 공존할 수 없어. 둘 중에 누가 하나는 죽어야 돼. 주사파와 기독교 교리는 공존할 수 없다. 전라도 목사는 특별히 내 친구들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 이 자식들아.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살지 마. 말이야. 어떻게 주사파하고 기독교하고 공존할 수가 있냐. 불가능이야 불가능. 니들은 다시 제2의 유교가 일어나는 니들이 꼭 나를 죽일 놈들이야. 난 절대 니들과 손에 안 주고. 그래서 우리는 실력을 갖춰서 10월 3일 날 천만 조직을 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요 작년에 3월 달에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쓰고 또 5월 달부터 강의를 쭉 다니면서 느꼈던 건 뭐냐,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을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만 호응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냐, 국민들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느냐. 그런데 국민을 깨운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마을을 장악해 가는 그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저지할 수 있을까?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광훈 목사님 1000만 서명을 참여할 때 이게 서명은 중요한데 이것이 과연 서명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제일 의문점이 달렸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읍면동 마을이 위험하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자유마을이라는 것을 3,500대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근거지로 해서 주민들을 깨우는 운동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민들과 힘을 합해서
이제 그들과 싸워가지고 저지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걸 보고 이제 마지막 대한민국이 그들을 청소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유마을의 사이트를 아직 완성한 것도 아니고 예시적으로 올려놨는데 며칠 됐는데 벌써 10,000명이 들어왔어요. 이러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체가 다 자유마을로 똑똑 핸드폰을 치시면 나오니까 다 가입을 해주셔서 대한민국을 나라를 건져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마지막 말씀. 네. 어떤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까? 저는 참여 안 하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위정한 것도 있지만 이제 좌파들이 실제 마을을 장악하고요. 이제 민노총이 읍면동 조직이 만들어질 겁니다. 읍면동 조직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것도 민노총이 지금 위원장이 누구냐면 양경수, 이석기 그룹의 경기동부 연합이 완전히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읍면동 조직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이제 이석기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나라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을 하나씩 박살을 낼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교회 지키고 우파단체 지키고 우리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직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마을, 자유마을이라는 어떤 조직을 만드는데 거기에 동참하기만 하면 이제 그걸 통해서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앞으로 이 마을 조직을 통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교회 구하는 운동, 우파단체 만드는 운동, 주민들의 박해를 그들로부터 지켜내는 운동까지 하면 여기에 안 들어오면 손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자유마을이 이제 합으로 장악해오는 그들을 국민들에게 다 일깨우고 그들과 투쟁해서 승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지키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0명 조직이 읍면동 3,500여 개의 읍면동별로 조직이 완성되면 주민들의 유권자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00명이 조직이 탄탄하게 우리 마을을 지키는 운동을 하면서 유권자 운동을 하면 장차는 국민의힘의 저 이상한 행동도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행동도 저지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정치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싸움의 결정타는 뭐냐면 2년 후에 총선이 들어와요. 총선 돌아오는데 총선에서 지금처럼 저 야당이 3분의 2, 200석을 가져버리면 그날로부터 대한민국은 장례식입니다. 끝납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이 상태로 가면 윤석열 정부가 이 상태로 가면 또 이준석이 이 자식이 계속 떠들면 앞으로 2년 후에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이 상태로 가면 우리가 질 가능성도 많다고 손드는 거예요. 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00만 조직을 하여 자유마을을 구축하여 이게 결국은 선거 때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0석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대선 이후에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건이 뭐냐면 20대, 30대, 40대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걸 연구해 봤어. 왜 안 들어오냐 봤더니 그쪽에서 밥 먹고 살도록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걔들이 이념은 우파인데 왜 우리 쪽으로 못 오냐? 밥을 먹고 사니까 거기서 완전히 경제를 가지고 걔들한테 엮어놔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끝난 놈이 지금 40% 지지율이 안 무너진 거야. 문재인이. 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만나야 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핵심적인 말씀
저는 지금 저쪽으로 넘어가 있는 20대, 30대, 40대를 100% 우리 쪽으로 다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오기 위해서도 우리들도 이쪽에 와도 밥 더 잘 먹을 수 있다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핸드폰 있죠? 핸드폰 있어요?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빨리 밥 먹자. 지금 밥 먹을 생각이 없어요. 지금 밥 먹을 생각 없어요. 고생 좀 하세요. 그 대신 여러분 돌아갈 때 내가 10만원짜리 다 상품권 하나씩 드릴 테니까 추석 세는 잘 세시라고 며느리 대학때 점수 따라고 내가 줄 테니까 다음에 그 대신에 요시는 만큼은 집중하여 잘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핸드폰 있어 없어요? 그럼 핸드폰 기계도 그대로 쓰시고 사용 요금도 그대로 내시고 오히려 내가 10,000원 깎아줄 테니까 그러면 통신사를 여기서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통신사는 KT 쓰는 사람 손 들고 KT 쓰는 손 내리시고 LG 쓰는 사람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또 SK 쓰는 사람 손 내리시고 통신사만 기계도 그대로 쓰고 번호도 그대로 쓰고 요금도 오히려 10,000원 내가 더 싸게 해줄 테니까 통신사는 KT는 SK로 SK는 KT로 LG는 KT로 번호 이동이라고 해요. 이 번호 이동을 내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해줄 용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드는 사람은 상품을 안 주고 다 들었어요?